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공연강 시장 이슈와 전망 발표를 맡게 된 스틸데일리 김영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목차를 살펴보면 상반기 공연강 시장을 리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공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이거 살펴보고 그 이후에 향후 철근 시장에는 철근이나 H형강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시장 리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상반기 공연강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영업 실적을 살펴봐도요. 이거는 지금 철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상장 3사의 영업 실적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한제강은 48.4%, 그리고 한국철강은 79.8%, 그리고 한영철강은 54.2%씩 각각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비교해서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영업이익률만 살펴봐도 대한제강이 9%, 그리고 한국철강이 11.2%, 한영철강 13.9%씩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동북제강 같은 경우는 공연강을 총 합쳐가지고 매출액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25.5%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동북제강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 대비 40.1%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특히 2분기가 호실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월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철근의 경우 올 초만 하더라도 철근 가격 정책이 제강사가 발표하는 가격이 일원화돼 있었습니다. 일원화돼 있었었고 그 전 분기 철 스크랩 가격을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을 다 반영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이제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제품에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막바지인 6월에 가서는 가격 책정 방식을 분기 단위로 하는 게 아닌 월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월마다 원재료 철 스크랩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좀 변화하는 게 중요했고요. 또 나아가서 6월달부터는 기준 가격뿐만이 아닌 일반 판매 가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함께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바꿔서 수익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H형강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들이 1분기까지는 가격 인상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스프레이크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근데 2분기가 시작되던 4월 중순부터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최근 9월까지 계속 매달 가격 인상을 거의 매달 하고 있는 수준이라 상황이라서 여타 철강세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인상에 성공한 분위기로 2분기부터 수익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생산 실적인데요. 현대제철과 동북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영철강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산 실적이 다 증가했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공장 가동률도 함께 증가를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판매 실적인데요. 최근의 경우는 상반기 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증가를 해서 2019년도와 비교되는 수준이고요. 1분기와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2분기에 판매량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형강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매년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도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내수는 증가돼 수출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내수에 집중한 모습의 반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인천 대형 공장이 신예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그 당시 그 내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H형광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가격 인상, 국내 H형광 가격 인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격 인상이 성공을 거두면서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집중하는 편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 가격인데요. 철근부터 설명을 드리면 철근은 3월부터 급격하게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5월 말에 현대철 당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랑 겹쳐서 중국의 수출 증지세 환급 취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안 그래도 상승하던 가격이 더 크게 뛰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철근 가격이 130만 원, 140만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진 공장 가동 중단 이슈나 뭐 중국 수출 증식세 환급 취소에 대비해서 뭐 다른 뭐 수입처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정리가 되고 120만 원대로 회복을 하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110만 원대로 지금 가격이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H형광은 철근과 달리 정해진 인상 시점이나 툴이 없이 제강사가 시황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가지고 유통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제강사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유통 가격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수요가 좀 꺾이고 그리고 매달 있던 가격 인상에 유통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좀 주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레드를 확인하기 위한 제강사 보식 가격인데요. 철근이나 H형광 모두 그 4월 이후부터 고식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 제품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철 스크랩 가격과 연동하는 그 철근 가격의 경우는 과거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점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근데 일반 판매 가격은 최고점 수준이기는 한데 그 외에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수준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H형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확대돼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철근부터 살펴보면은 그 하반기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건조 수요를 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허가 면적이 지난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주거용 건설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보다는 소폭 1.3% 정도 소폭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또 이외에 철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분양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올해 분양 실적은 연초까지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가 4월부터 조금씩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한 4천호 정도 소폭 줄어든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국토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 44만 호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전체가 34만 호였으니까 올해
분양 실적을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하고 보는 겁니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그도 그럴 게 이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은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그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의 44만 호 분양 실적 44만 호 예상이 그렇게 또 허황된 수치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그 선행지표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봤더니 올해 철강 국내 명목 수요는 내수와 수입을 더한 명목 수요는 한 1,127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상반기 수요가 545만 톤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582만 톤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형광인데요. H형광은 철골 구조물 인허가 면적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건설수주 추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인허가 면적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지난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철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비주거 건설 수주 추이가 전년보다 36.5% 이상 증가를 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들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보면 H형광 수요는 올해 총 263만 톤 정도 명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반기에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가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상반기에 146만 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반기 H형광 수요는 한 11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에 보형광 시장에 나타날 이슈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살펴보면 한국 특강의 철민시장 진출, 그리고 YK 스테 당직 이전, 그리고 KG 동부제철의 철민 생산 검토, 그리고 동부제강의 대형 H형광 생산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생산업체들의 행보와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철근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국 특강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상업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70만 톤에서 80만 톤의 철근 공급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KG 동부제철은 검토 중이지만 검토가 완료되고 만약에 철근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연간 생산량은 1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철근 시장은 과잉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이야 최근 철근 시장이 좋기 때문에 1,100만 톤 이상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작년만 하더라도 수요가 980만 톤을 같이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잉 공급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은 당연하게 펼쳐질 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 간 제품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철근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등장하는 경쟁보다는 원가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간 설비 투자를 조금 고려만 하고 있고 좀 결정을 미뤘던 경쟁 제강사들의 의사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이 정말로 심해진다고 치면은 옛날 일본처럼 야간 조업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 시장에서는 꼭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YK 스틸 당직 이전과 관련해서는 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YK 스틸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경쟁이 과열된다고 치면 당연히 YK 스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설비 증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그 동국제강의 H형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대형 H형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라인 증설이 아니라 신예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대형 H형 시장이 경쟁 구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H형 가격이나 수급 측면에서 향후 시장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